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바로 초등학교 5학년 석희 양입니다. 밝지만 때론 시크함도 장착한 석희. 장래 희망을 보면 알 수 있죠? 돈 잘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네요. 자, 좋아하는 과목은 활동적인 체육을 좀 좋아하고 수학은 좋지도 싫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무래도 석희를 직접 만나봐야겠죠?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한 집안. 저기 소파에 누워있는 아이가 석희인 것 같은데요. 누운 자세 그대로 미동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아우 편해 보이네요. 아우, 세상 자유롭네요. 네. 아우 우리도 저러고 방송하고 싶어. 그냥 아니,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정말 만사 귀찮아 보이지 않아요? 네.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휴대폰을 하고 있었네요. 근데 석희야, 휴대폰으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 게임 유튜버 크리에이터 도티잠들 너무 재밌어서 즐겨보고 미니어처 만드는 거랑 그런 것도 다 쭉 보고 있어요. 왠지 오늘 고민이 혹시 저 스마트폰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또 예측해 봅니다. 휴대폰 삼매경에 빠져있는 석희. 엄마가 오는 소리에 한 걸음에 뛰어나가는데요. 엄마 해봐봐. 요즘 뭐 먹었어? 우리 떡볶이 먹었죠. 떡볶이 먹었어?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엄마와 석희 사이도 좋아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 어머님, 혹시 수다하기 신청한 이유가 정말 석희의 휴대폰 사용 때문인가요? 많이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아기가 학교에 있을 때는 핸드폰을 선생님들이 뺐고 그다음에 학교 등하교 시간도 있고 또 집에 와서 잠깐 했다가 그리고 뭐 밥 먹고 집에 있는 과제 조금 하다 보면 기껏 해야 하루에 많이 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1시간 반? 많이 하면 1시간 반. 하루에 휴대전화 사용 네, 시간이요? 괜찮다고 하시는데 하루에 매일매일 1시간 반, 2시간 하는 거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쵸, 이게 1시간 반이 또 아니 네. 2시간 되고 매일 3시간 되고 하는 매일. 거니까 중독성이 세기 때문에. 네. 실제로 석희의 하루 휴대폰 사용 시간은 약 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엄마도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는데 석희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엄마가 보는 앞에서도 저렇게 보고 있는데 전혀 제재를 안 하시잖아요. 석희야, 이제 그만하고 숙제 좀 해야지. 엄마의 공부하란 말에 다행히도 순순히 일어나 공부할 준비를 하는 석희. 얼른 풀어봐. 석희의 수학 공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구구단 알았죠. 더하기 알았죠. 정신 차리자. 틀리면 어떻게 돼? 맞아. 진짜 맞아야지. 맞을 때 맞잖아. 안 돼. 보기 드문 현상인데요. 네. 보통 어머니들이 아이들 공부할 때 이제 본인도 사실 문제 푸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시지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또 말도 이렇게 시키시잖아요. 어머니께서 지금 공부 환경을 잘 이렇게 만들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 관련된 걸 뭐 혹시 보고 계시지는 않겠죠? 제작진이 그것까지 더 봤을지 두고 봐야 모르겠는데. 되겠죠. 엄마가 곁에 있는 게 익숙한 듯 석희도 의식하지 않고 문제를 술술 잘 풀어나갑니다. 빨리 풀구만. 아니야. 근데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계속 이렇게 말을 거시네요. 그럼 집중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예. 빨리 풀고 올게. 다 했죠. 그래 좋아. 근데 잠깐만요. 공부 시간 10분 했는데 끝났대. 끝? 아. 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하루 해야 할 문제집을 다 푸는데 걸린 시간은 약 10분. 그렇다면 10분 동안 푼 결과는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마지막과 같은 랭은 아니겠지? 아니야. 오 실수 없어. 야, 그래도 10분 하는 거 치고는 실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교육 없이 집에서 공부 중인 석희가 푸는 문제집은 딱 하나. 게다가 하루 3장씩 풀고 있지만 모두 단순 연산 문제들 뿐입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적게 공부를 시키는 데에는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석희가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별다른 사교육 없이 집에서만
그것도 적은 양의 공부만 해왔던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석희야, 네. 어떡하지? 네가 좋아하는 학원 이제 그만 다녀야 될 것 같아. 왜? 아니, 선생님이 또 이렇게 목하고 허리하고 안 좋아서 병원을 계속 다니든지 아니면 수영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는데? 병원 다니기 싫어. 어떡하니? 공부는 어떻게 하니? 문제집? 조금씩? 많이씩? 목이랑 조금씩? 허리가 안 좋아서 저렇게 어린 나이에 네. 이렇게 그러게요. 목하고 허리가 많이 불편한가 봐요. 목과 허리가 좋지 않은 탓에 지난해부터 다니던 종합학원을 그만두고 현재는 엄마와 함께 공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은 뭐 한 30분? 학교 수업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앉아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고학년이다 보니까 아이가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 거는 딱 10분이거든요. 근데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뭐 수학이든 영어든 상관없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세 교정 때문에 다니고 있는 수영과 영어 방과후 수업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석희. 제작진은 단순 연산 문제집으로는 알 수 없었던 석희의 수학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 교과 과정에 맞춘 문제집 풀기를 유도해봤습니다. 석희야. 네? 오늘 학습은 이게 다 끝난 거야? 네, 보통 이렇게 다 해요. 그러면 오늘 촬영이니까 아저씨가 준비한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망설임도 없이 쿨하게 문제지를 받아서 풀기 시작한 석희. 쓱쓱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니 제작진의 기우였던 걸까요? 평소 자주 연습했던 유형의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다. 꽤 오랜 시간 앉아서 문제를 푸는 게 힘들 법도 한데 불평 한마디 없이 풀어나가죠. 결과를 보니 두 문제를 제외하고 잘 맞췄네요. 학교에서 늘 배웠던 거라 그냥 슬슬 풀어가고 이해 안 되는 거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문제집을 연산 문제집 말고 다른 문제집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들만 하면 살아가도 될까 하면서 그런 생각들만 할 뿐이지 그냥 더 늘리고 다른 문제를 풀고 싶진 않아요. 목과 허리 때문에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하는 석희. 게다가 하루 10분만 하는 수학 공부에 익숙해져 버린 상태. 엄마는 석희가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지금보다 수학 공부 시간을 늘렸으면 하고 그 방법을 궁금해하는데요. 이쯤에서 수다하게 나설 차례 같죠? 엄마와 석희에게 필요한 솔루션. 수다, 도와주세요. 네, 작년에 목 그리고 허리가 좀 좋지 않아서 학원을 다 그만두고 지금은 집에서 딱 10분만 공부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우리 5학년 석희를 만나봤습니다. 근데 너무 단호하죠. 다른 문제를 더 풀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면 됐죠라고 딱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선생님 근데 지금 학년에선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점점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수준을 딱 믿을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석희를 보고 있으면 약간 장래 희망에서도 느껴지다시피 네.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공부는 왜 해? 뭐 이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아이가 집중력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조금만 잘 하면은 정말 결과도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의 태도 또한 뭔가 막 공부를 시키시려 하기보다는 석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놔주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초등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국민 기본 교육 과정이거든요.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소양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등 교육의 내용은 꼭 익히고 우리가 학습하고 배우고 다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머니께서 좀 알고 좀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문제를 아이가 열심히 풀고 있는데 옆에서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장난스럽게 말씀을 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차도 잘 만들어주지 않고 계세요. 이런 부분도 어머니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단
10분 공부하는 학생 초등학교 저학년에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희나 어머니나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알고 앞으로 좀 바꿔줘야 하는 네. 부분이세요. 야, 오늘 그 이민아 선생님께서 상냥하게 웃으면서 웃으면서 네. 마치 그 치권처럼 이렇게 탁 거리면서도 할 얘기 탁탁 한 것처럼 한 방씩 탁탁 날라오는데 센 게 많이 날라왔어요. 그쵸. 많이 놀랬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석희는 내가 봐도 좀 걱정이 되긴 돼요. 왜냐하면 네. 10분 공부는 너무 심했어요. 저도 10분보다는 훨씬 많이 공부했습니다. 11분 했어요. 석희는 문제가 많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네네. 네. 일단은요, 뭐 이민아 선생님도 그렇고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느끼신 것 같은데 석희의 공부하는 태도나 그리고 현재 이제 공부하는 습관 같은 경우에는 좀 분명히 뭔가 좀 고쳐줘야 될 필요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어머님도 아이의 상태나 또 앞으로 얼마든지 공부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달으시고 아이한테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딱 10분 공부하는 게 연산 학습지, 아까 선생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수준이 그렇게 높은 문제는 또 아니라는 얘기인데 기초는 어떻게 다져져 있는지를 좀 보셨죠, 선생님? 예, 우리 제작진이 가지고 간 문제를 풀어낸 걸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문제들이 말 그대로 좀 기초 문제예요. 그 문제조차도 그런데 그랬군요. 기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문제 틀린 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어떤 내용들이 완벽하게 좀 다져져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정확한 실력을 좀 파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또 평소에 연산만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연산은 수학의 일부이지 수학의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어떤 유형의 문제들도 좀 풀어보면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런 상황을 좀 학습했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초등학교 5학년이라면 우선 학교에서 배운 수학 교과서 공부하고 그리고 익힘책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는 공부하는 것이 저희들은 뭐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 상황이 아마 그러해서 몸이 좀 아프고 해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어머님이 많이 시키지 않으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런 배려심이 있으시다면 다른 것보다는 학습 양만큼 어떤 스스로 학습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 학습 양도 조절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와서 어머님이 안 계셔도 이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예, 스마트폰 쥐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그러니까요. 엄마가 네. 하라고 해야 이제 그때서 뭐 많은 시간은 아니니까 그때도 거부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하라고 해서 한 10분도 이제 마지못해 하는 거긴 하지만 네. 이게 나중에 향후 가면 좀 문제가 쌓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학습 태도나 학습 어떤 시간 관리는 좀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하진 않더라도 생활 태도부터 예. 좀 잡는 습관이 좀 필요하다. 현재 실력이 정말 궁금해지는 아이예요. 네. 지금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시는 그러네요. 것처럼 네. 이 문제들이 기초 문제부터 심화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석희가 좀 어떤 건 되게 잘하고 네. 어떤 건 좀 어이없이 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원인이 아마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거나 또 문제풀이 연습 자체가 좀 부족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연습해도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학생이거든요. 또 이 엄마가 보는 데서 공부하는 게 이렇게 습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같이 이렇게 좀 친구처럼 대해주시면서 문제를 풀리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학습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게. 네. 그래서 계속 릴렉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책상에 앉아서 또 일정한 시간,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계획 잡고 학습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제 풀어본 걸 보면은 개념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빈틈이 많이 보여요.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아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반올림에 대한 개념 굉장히 부족했고요. 또 규칙성을 찾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학책, 저는 항상 이제 기본 개념이 부족하면 수학책을 봐라. 수학책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다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9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등호,
네. 등호 사용법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 풀이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등호 사용법을 모르고 있고요. 또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모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문제를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풀어놓은 흔적이 있는데 석희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장난식으로 답을 해놨어요. 네. 저는 공부를 못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답을 써놓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이제 장난처럼 되면은 어떡하나 이게 실전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 긴장감 가져야 될 그렇죠. 텐데 네.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 좀 노여워하실 아우,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장난스러워 보이니까요. 음. 긴장이 풀어지면 어쨌든 집중력이 놓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학습적인 효과는 약간의 긴장 상태일 때 가장 좋다는 그렇죠. 이론이 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답을 써가지고 좀 혼난 적이 있어요. 어떨 때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문제 중에서 맞는 답을 2개 적으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2개 썼어요? 답답. 아, 선생님 정말 답답하다. 답답하다 그러면서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너 뭐가 될래? 선생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잘 크면 다행이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때 좀 이제 노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뭐 수학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선생님. 아이의 또 석희의 성향을 통해서 또 맞춤 학습법도 알아보죠. 네. 일단 우리 석희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높은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상태에서는 남보다 좋은 학습 습관을 빨리 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욕심을 내서 도전하고 있지 않은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말하자면 정서가 안정되어 있을 때 보통은 내 환경에 만족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거죠. 특별히 뭐 다른 변화를 주거나 네. 또 다른 공부에 도전하고 싶지 않은 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석희 자체는 공부의 중요성 이걸 아직 못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걸로도 충분하다. 나름의 자기 위안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이 편한 거죠. 뭐. 그렇죠. 그런데 석희는 어쨌건 시간과 분량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업 집중도가 높단 말이에요. 이 석희가 네. 순간적인 집중력이 높아서 빨리빨리 흡수를 하거든요. 그럼 이건 예습 복습만 잘해줘도 사실 본인의 실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 복습을 좀 철저히 해주고 지금 책도 전혀 안 읽고 있거든요. 독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하면 네. 일취월장의 성적이 그렇죠, 나올 그렇죠. 수 있는 네.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건 학습의 분량과 시간을 늘려주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학습 습관도 좀 잡아주고 좀 진득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법이 좀 필요합니다. 예, 일단 뭐 좀 허리나 목 이쪽이 안 좋다고 하니까 바른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의자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구비해서 학습 태도, 학습 자세 이런 것들 좀 잡아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학습량이 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을 또 따로 대비해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연산만 좀 하고 있으니까 저는 문제집 하나 사서 다양한 유형이 있는 요새 문제집이 연산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산만 있는 문제집 말고 다양하게 이제 연산도 있고 또 다른 유형이 있고 또 심화 문제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골고루 섞여 있는 문제집 한 권 구입하셔서 조금씩 풀어나가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뭐 적당한 시간이 있겠죠. 허리가 안 아픈 정도의 시간.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그런 내용을 쭉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식 선생님이 참 좋은 얘기 해줬습니다. 요즘 책상 잘 나왔어요. 그래요, 맞아요. 문제집 가면 뭐 엄청 색깔별로 빨주노 쪽 바라고 예쁜 거 많아요. 그럼 뭐해? 석희가 나 안 해. 하면 그렇죠. 끝이에요. 아까도 단호했잖아요. 카리스마 있습니다, 저 친구.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맞아요. 석희가 안 한다고 하면 방법은 없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석희는 이런 문제나 혹은 공부나 이런 걸 집중해서 하면 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원하는 게 생겼을 때 이런 기초가 부족해서 원하는 걸 못하게 될까 봐 저는 그게 걱정돼서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이고 석희도 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학 평가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 있었거든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하여 10자리 수를 만들었을 때 네. 주어진 숫자보다 큰 수는 모두 몇 개인가, 이걸 학생들 많이 틀려요. 그런데 석희가 이걸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칭찬하고 싶었어요. 아, 분명히
이 학생은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네. 반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힘이 있는 아이들을 기초를 조금만 더 잡아준다면 나중에 원할 때 분명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니까 칭찬 많이 해주시고 이런 거 맞췄을 때 이런 걸 좀 기초를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을 좀 지도하기 힘드시니까 부모님이 인강을 저는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인강을 통해서 뭐 매일매일 학습 시간을 좀 확보를 하시고 그렇게 이런 학습 습관을 잡아준다면 조금은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라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석희한테 조금 충격요법이 있으면 공부를 네. 스스로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석희가 좀 멘탈이 좀 조숙해요. 갖고 석희는 공부할 때 그 수학을 정말 싫어하는 중학교 언니랑 같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 언니가 공부하다가 5분 공부하고 다 했다 하면서 놀아야지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 석희가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빨리 성숙한 걸 빨리 깨우쳐줘서 그런 언니가 뭐가 필요해요? 왜요? 이리 씨가 한 이틀만 만나주면 되겠구만.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럼요, 네. 속성반 있다 석희야.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석희가 충분히 충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습법에 대해서는 김세식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학습 습관과 이제 학습 동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석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을 좀 잘게 나누어서 계획적으로 자기 시간만 활용을 해도 상당히 이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무 계획 없이 있다가 엄마 오면 공부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루 일과를 학교 후에 저녁 잘 때까지를 좀 잘게 나누어서 네.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과정을 잘 수행해냈을 때 어머니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본인 하루 일과를 얼마나 이렇게 내가 잘 해내고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스스로 좀 학습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적 동기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석희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조절할 수 있다라는 네. 것만 확인해도 이 학습 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석희의 변화를 어떻게든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엄마의 태도와 엄마의 생각의 변화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도 좀 계속 어머님도 변하셔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머님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어머님이 좀 마음을 좀 굳게 먹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자세 때문에 자세가 좋지 않을까 봐 학원까지 그만뒀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자세로 네, 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좀 모순이 되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정말 잡아줘야 되는데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매일 지금 뭐 2시간씩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줄여주셔야 되죠, 당연히.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콘텐츠를 보느냐의 네. 문제입니다. 요즘에 1인 방송이 너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께서 이런 부분은 좀 양질의 콘텐츠를 그래요.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아이는요,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모방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하는 옆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이런 행동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여가 시간에 책을 함께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책을 엄마도 함께 보고 아이도 함께 보고 독서를 하는 것은 뭐 어휘력 능력 이런 것도 올라가지만 정서, 안정된 정서, 그렇죠. 긍정적 네.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뭐 논리력 이런 데도 이제 도움이 되니까 결국에 수학 결과로도 좋은 결과로도 연결이 되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도 좀 열심히 하시고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했잖아요. 장래 희망이 돈 많이 버는 거니까 수학 공부를 열심히 잘하다 보면은 논리력 올라가고요, 사고력도 증진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좀 다양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럴 확률도 아까 높아지고. 그 수학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네. 그런 확률적인 거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음. 했거든요. 그만큼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럼요. 거잖아요. 뭐 수학 공부하면은 돈 벌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것보다는. 결론을, 네. 그렇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학은 또 끈기나 인내심 기르는 부분에서 좋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도 그래 뭐 애가 싫다고 하니까 하지 마 이것보다는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걸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날 그럼요. 거야라고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지금 석희와 같은 초등학교 9학년 단계는 그러니까 뭘 해줘도 해주는 대로 쏙쏙 받아들일 수 있는 때인데 게다가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인데 그러게요. 좀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갖춘 이 학습 습관은 거의 뭐
평생 가거든요. 네, 그럼요. 그런데 지금 학습 습관이 전혀 안 잡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힘이 있는 친구니까 어머니께서 그 부분에 좀 관여를 하시고, 또 학습은 또 학습다워야 된다는 걸 어머니께서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희가 공부하는 것과 본인이 즐거워하는 일과 이 경계선이 없이 하다 보면 학습에 대한 제대로 된 그 개념이 잡히지 않거든요. 그건 이제 그대로 습관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조금 단호하게 공부해야 될 곳과 그다음에 이제 뭐 책 읽어야 될 거 아니면 놀이해야 되는 시간, 이런 시간들 안배와 장소에 대한 그런 좀 배려도 해주시면 석희 분명히 멋지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석희가 뭐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배움에 있어서만큼은 이 정도면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내가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생길수록 그만큼 내 머릿속에 그 가능성과 잠재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보면서 석희도 그리고 석희의 어머님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만 드셔도 저희가 절반의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많은 솔루션이 나왔죠.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씨앗입니다. 꽃이 필요할 때 씨앗을 심으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준비하면 아주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을 겁니다. 왜 수학 공부를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한 좋은 학습 동기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석희가 더 좋은 동기를 찾아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창의와 열정 사이. 석희는 충분히 창의적인 학생입니다. 열정만 갖춘다면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은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승현 씨 보이죠?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어때요? 신기하지? 신기하지? 야, 맞죠? 이게 바로 제 결정적 한방이에요. 석희가 좋아하는 바로 개인 방송을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네. 이런 느낌으로 개인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개인 방송에 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늘 다양한 걸 시도해 줘야 돼. 그러니까 전에 뭐 치킨 먹방을 했으면 다음에는 족발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다음 피자 먹어야 되고 좀 변화를 많이 줘야지 그 나의 구독자들이 좋아해요. 아마 이 석희는 너무너무 잘할 거예요. 그 개인 방송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석희도 이제는 문제집도 좀 다양하게 노는 것도 좀 다양하게 친구도 좀 다양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만족하면 발전이 없어요. 네. 저는 그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위치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없네요. 원래 저기 무한도전이라던가 그래요. 뭐 큰 프로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고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씨앗을 지금 뿌려놨잖아. 아저씨는 이제 앞으로 열매를 딸 거니까 네. 석희도 준비해 주세요. 저는요 오늘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이거였어요. 뭐 보통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근데 하루에 10분밖에 공부하지 않은 우리 석희한테는요. 물고기를 잡는 법도 아닌 왜 물고기가 중요한지부터 가르쳐 줘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어머님이 지금 하셔야 되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고기의 중요성, 공부의 중요성, 또 수학의 중요성을 알다 보면 언젠가 분명히 수학도 정말 재밌구나 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도전하시길 저희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과 또 수학 궁금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